신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법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60, 70을 넘어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몸을 쇠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궁금해하면서도 누구에게 선뜻 묻기는 어려웠을 질문일 겁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 일은 건강에 아주 해로워, 원기를 잃는다, 심지어 나중에는 큰일 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종종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제대로만 관리한다면 결코 해롭지 않을 뿐더러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주 값진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오셨을지도 모르는 의문과 어쩌면 모호한 죄책감까지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이론이나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제된 자위가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이 점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드려 효과를 본 안전하고 실용적인 몇 가지 작은 기술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바셀린을 활용하는 아주 특별한 요령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민감도를 조절하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자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의 일환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도 김 박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데요. 라며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원기가 빠져나가 몸이 상하고 나중에는 전립선 문제에다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신 말씀들이 머릿속에 맴돌겠지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과연 그 모든 말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과거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현대의학은 절제된 방식의 자위가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해소를 통해 남성분들이 얻을 수 있는 3가지 황금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둘째,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62세의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사고로 떠나보낸 뒤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조루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죠.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혼자서 해소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에 파트너와 가까워질 예정 시간보다 2-3시간 먼저 절제된 방식으로 한번 스스로를 해소해보세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기 끝부분인 귀두의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져 마치 둔감화 훈련처럼 과도한 충동적인 반응을 줄여줍니다. 이는 실제 관계에서 시간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달 뒤,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너무 환해진 얼굴에 거의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성생활도 너무 조화로워요.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2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문제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남성에게 있어 전투력이라고 불리는 발기 능력과 그 유지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근은 다른 근육들처럼 점차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배출, 즉 사정은 사실 이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매우 유사하며 남성기 해면체 조직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사정을 꾸준히 유지하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전투력 상태와 이상적인 발기 각도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조 아저씨는 68세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아주 탄탄하십니다. 아저씨는 부부가 여전히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늘 꾸준히 자신을 관리해온 데 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든 부부라 해도 이런 운동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절제된 해소가 주는 아주 값진 세 번째 이점입니다. 물론 이점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조건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 박사님, 저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왜 말씀하신 이 점들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뭔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대충 해결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위는 단순히 본능을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몇 가지 작은 요령을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더 충만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훨씬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몇 가지 방법을 숨김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바셀린 활용법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간을 4배 더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4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본도 자극법입니다. 흔히 빙화량 중천, 얼음과 불의 이중 자극이라고 불리는 기법의 가정용 간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이용하여 남성기 끝부분에 짧은 시간, 아주 살짝 데워줍니다. 단, 절대 10초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 뜨겁고 차가운 자극의 미묘한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흥분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 대면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 환자는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얼음을 수건에 싸지도 않은 채 데웠다가 동상이 생겨 피부가 붉게 붓고 며칠 동안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평소 남성기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자극을 견디기 어렵다면 억지로 시도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맞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 법입니다. 이 방법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손으로 남성기 몸통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아래쪽, 즉 음낭 부위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조절은 섬세하게 해야 하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차 감각을 조절해 나가세요. 이렇게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혹시 아플까 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령을 익힌 뒤에는 오히려 흥분에 더 빨리 몰입하고 쾌감도 훨씬 강해졌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 절대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사실은 의료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매우 안전하고 뛰어난 윤활제입니다.
특히 그 뛰어난 윤활 효과 덕분에 자위에도 아주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고 깨끗한 지뢰용 투명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에 얇게 바릅니다. 그 다음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고 사용해보세요.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하여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더 실감나는 감각을 선사할 겁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길 위험을 현저히 줄여주고 동시에 경험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강조드려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아끼려고 봉지를 다시 썼다가 귀두염에 걸려가렵고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들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 매우 민감한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청소하기가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한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이후에는 예상 밖의 효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는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고 편안하며 쾌감이 훨씬 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 박사님, 그냥 콘돔을 쓰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을 다소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셀린은 점도가 더 높아 윤활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은 보통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부 개인의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부드러운 소미불 등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하며 마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베개의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색다른 쾌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바짝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다가 모낭염에 걸려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이점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횟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남성기가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이 나른하며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횟수가 지나치다는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즉시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도구들 또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균이 우리 몸의 민감한 부위로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입니다. 자위가 마치 중독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업무나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은 자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학업을 등한시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겨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마저 나빠진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우리가 깊이 되새겨볼 만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저는 성건강에 관한 더 넓은 시야를 조금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감정적 교류이자 상호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서로의 감정을 깊이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자주 씻고 면, 소재 속옷을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 즉 금연, 절주,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아마 여전히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김 박사님, 그럼 결국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절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점고 정력이 왕성한 분들은 일주일에 2-3번을 해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은 일과 가정에서 오는 압박이 많으니 일주일에 1번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60, 70 나이의 분들에게는 한 달에 1-2번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지속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함이나 부담을 느낀다면 즉시 횟수나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위는 우리 삶을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야지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들 외에도 남성 건강, 특히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더 나아가 시간 지속 능력을 높이는 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입니다. 옛말에 보약보다 좋은 건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잘 활용한다면 이는 남성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생활에서도 더욱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천연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줄 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자의 음식으로 명성이 높았죠. 그 이유는 굴의 아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관계 시 지구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굴은 신선하다면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생으로 즐길 수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쪄서 먹거나 따뜻한 굴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제 환자 중 5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주 2번 굴죽을 드시는 습관을 석 달간 꾸준히 유지했더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단지 지구력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훨씬 깊이 잘 주무신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년의 신비라고 불리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력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관계 지속 시간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발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여주어 활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인삼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려 마시거나 술에 담가 인삼주로 즐기거나 얇게 썬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의 건삼은 23g, 생삼은 58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아저씨 한 분은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성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긴다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조루 증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등 활용법이 다양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4에서 28알, 즉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 환자분은 아내와 가까워질 때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도록 권해드렸는데 석 달 뒤 다시 오셔서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기뻐하며 인사하셨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는 구이, 팬에 구워 먹기, 혹은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사시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1세 환자 한 분은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흐뭇해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100가지 이로움을 지닌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 전신 건강을 강화해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서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2-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 구이, 탕 같은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다면 마늘을 술로 담가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환자 한 분은 매일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성기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 부부 생활에서 훨씬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력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며 마늘은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잘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젊은 시절 못지않은 남성의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식품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법도 간단하여 남성의 성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제때에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건강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바로 우리의 성 건강을 은밀하게 약화시키고 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해로운 습관과 그것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남성기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곧 발기력 저하와 관계 지속 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담배개비 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으며 강한 의지로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62세 남성분은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이라는 점입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음은 성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유발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며 이후에는 몸이 급격히 피로해지고 심지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2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신선한 과일 주스 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58세 남성분은 원래 일주일에 서너 병의 소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후 명절에만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줄인 결과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 건강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몸이 극도로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 자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8시간 충분히 잠을 자는 남성이 56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더 좋고 관계 지속 시간도 더 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65세 아저씨는 예전에는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 1시, 2시까지 자주 깨어 계셨는데 그 결과 남성기가 점점 약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조십 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여 남성기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처럼 무거운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혹은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꾸준히 걷기와 요가를 실천하신 덕분에 몸은 아주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남성기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살이 늘고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 질환들은 모두 성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습관을 바꾸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튀김 대신 찌거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 당길 때는 사탕이나 과자 대신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한 대안이 됩니다. 제가 아는 60세 환자분은 예전에는 구운 음식과 탄산음료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5kg을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성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보충하고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해로운 습관들을 반드시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고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침묵의 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줄여나간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에서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해받아왔던 자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위 기술을 탐구하고 남성성을 강화하는 슈퍼푸드를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는 우리 활력을 은밀히 갉아먹는 해로운 습관들을 끊어내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이 여전히 강한 자신감과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배우자와의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며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접착제이자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기관리,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나이를 넘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가 되어서도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귀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체질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남성 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많은 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빛나는 활력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